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도 함께 내놨고요. 자, 오늘 세부 후속 조치들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오후 2시에 요거는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또 포괄적인 발표는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특별 부탁으로 이 정책을 준비해 온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이배 전 의원. 유명한 분이시죠. 경제 찐 전문가, 찐 경제통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최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태훈의 시사본부 고정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익숙하시죠. 이 자리에 와서 항상 이렇게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도 고정적으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들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민주당 입당 후에는 처음 뵙는 건데요. 그렇죠. 예. 민주당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전 뭐 평생 이제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쭉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도 그렇고 국회 의정 활동도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왔었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뭐 이제 그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펼칠 만한 분은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공정하지 않은 경제 구조화에서는 혁신도 창의도 성장도 없다. 네. 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어서 딱 들어맞아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경제 전문가로 정책적인 노선, 비전이 이재명 후보와 더 가까웠다. 다 상대적으로 선택하죠. 예, 100% 국민 마음에 쏙 드는 후보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다 이제 차악을 선택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최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럼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제안은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직접 그쪽에 오신 분들을 만난 적은 없고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김관영 전 의원님이 네네, 맞습니다. 이제 공공정책전략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차기 대선 그 아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김관영 전 의원님을 찾아오신 이제 분들이 이제 최이배와 함께 같이 영입을 하겠다. 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또 그걸 언론에 흘리고 뭐 이렇게 좀 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좀 불쾌한 마음도 들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 불법 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해서 처벌하기보다는 뭐 그런 행위가 있으면 기업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좀 사법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건 그 불법 행위를 하는 자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거기 그렇죠. 임원이고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 캠프에는 갈 수 없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직접 제안을 또 받으신 건 아니다. 전해 들었다. 자, 이재명 후보 코로나19 관련 긴급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PCR 검사 받고 그 결과를 대기하던 와중이었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보상, 선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 정책을 알고 보니까 최 위원장께서 주도하신 거라고 전해졌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뭐 그런 내용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패키지로 지금 만들어서 후보님께 이제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제 후보님이 그 중에서 이 선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또 특별 부탁도 있었다. 제가 영입
발표되던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특히나 그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네네. 그 코로나 지원 100조 원을 얘기하신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좀 번복하는 태도셨잖아요. 집권 후회한다. 집권 후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에게 빠르게 좀 이런 거를 좀 준비해 달라라고 말씀을 네. 하셨죠. 상대 쪽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대항마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정책이 네. 차기 대선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 손실보상 제도가 자영업자들의 실제 피해액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정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거리두기 강화가 또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될 것 같고요. 영업시간, 인원 제한 이런 게 생길 경우에 그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피해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제가 이제 지금 구상한 것은 물론 뭐 이제 아직 그 뭐 당과 협의하거나 또는 네. 이제 후보님과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논의한 건 아닌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선지원하자라는 것은 좀 컨센서스가 마련됐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합금지를 해서 아예 그냥 그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면 그 가게가 뭐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네네. 근데 이 10만 원이라는 것은 2019년 영업의 그 데이터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14일간 영업 정지를 하겠다. 그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하루에 10만 원씩 14일간 140만 원을 먼저 이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손실 보상이 분기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분기가 끝나고 이제 한번 또 그거를 정산을 해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손실액 추정액은 150만 원이다. 네. 그럼 이제 10만 원을 더 드릴 수 있겠죠. 추가로 지급하고. 예,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뭐 근데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어서 10만 원을 더 받아갔다. 근데 이거를 뱉어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더 두텁게 빠르게 네. 지원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이제 그걸 회수하는 네. 그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뭐 잘못된 계산하면 큰일 나지 않냐 이러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19년 데이터가 있고요. 네. 이번에 3분기에 손실 보상을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출액의 어떤 감소분만 우리가 추정이 된다면 손실액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100%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깝게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오차가 나지 않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지금 어차피 하고 있는데 두텁게 준다는 의미지 네. 뭐 없던 계산을 새로 뽑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데이터는 다 예.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손실 보상을 더 미리 준다는 거 하고 네. 또 조금 이 일부 착오가 있더라도 그걸 회수하지 않는다. 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늘 따라붙는 게 이제 재원 마련 논란이에요. 네, 재원. 네. 또 어디서 이 돈이 오느냐 이런 얘기 갖고 싸우는데 자, 그럼 대략 지금 보시기에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또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지금 이미 예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2조 4천억 정도가 잡혀 있고요. 네네.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또 예비비로 또 한 8조 원인가의 또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한 금액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영업 제한이나 이런 이제 일수에 따라서 결국은 굉장히 이게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그 예산안에 있던 걸 다 쓰면은 뭐 이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고요. 추경을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재원 마련 얘기가 나오면 지출 구조 조정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생각보다 낭비되는 것도 많고 또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600조 예산이니까 10% 60조 뭐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진짜 그 지출 구조 조정을 제대로 그 연구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제가 시민운동 하면서 그 예산 낭비 그 네. 감시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국가 정책 그 예산 사업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서 저희가 그 사업들을 뽑아내면서 제가 국회 와서 실제 또 예산들을 네.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조에서 20조까지는 제가 지출 네. 구조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60조 정도 무리다. 네, 네. 60조는 어렵고 그리고 뭐 네. 어떤 분들은 지출 구조 어렵다. 거기에 지금 이미 붙어서 사업에 이렇게 네. 좀 먹고 사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 이러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네. 또 재원을 마련하고 뭐 정 안 되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하고. 또 뭐 국채도 발행할 수밖에 네. 없겠죠. 예. 필요하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코로나19 지원 내용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예. 좀 보류됐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뭐 이제 아주 좀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그 최종적으로는 후보의 이제 컨펌이 필요한데요. 최종적인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그 PCR 검사 받고 뭐 집에 그러셨죠. 좀 계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차차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듬어서. 예. 그래도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맡고 계신 공정시장위원회 출범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출범식으로 저희 그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같이 이제 일하실지 인사도 드리고 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도 좀 밝히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이미 이제 우리 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네. 그런 것들을 2시에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개략적인 청사진은 2시에 또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예.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예. 인터뷰 마치면 바로 행사 달려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저 야당을 보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 이후 50조 원의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여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또 이를 위해서 100조 원의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50조 100조 소상공인 지원 공약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을 네. 저희가 재정이 두텁게 지원을 못하고 빚을 얻어서 버텨라라고 금융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빚을 내주기보다는 재정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정 지원이 우선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 부분을 지금에라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뭐 일부 뭐 어떤 분들은 뭐 부채를 탕감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런 좀 무차별적인 좀 네. 방안보다는 일정 정도 그분들의 빚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 네. 그리고 이 손실보상을 사전적으로 하면서 좀 더 두텁게 해주는 방안들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정책과는 좀 패러다임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저는 해야 정부가 돈을 줘도 네. 그걸 받는 분들이 고맙고 행복하게 느껴지게끔 네네.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좀 돈을 주고도 그러게요. 때로는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받을 때 기분 좋게 해줘야 한다. 국민들을 생각해야겠죠. 예. 자, 아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예. 선택하게 되신 배경을 말씀 주신 것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예. 최근에 윤석열 후보 또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어제 있기도 했었는데 본인은 사용자 편이 아니다. 그런데 150만 원 받고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조금 이제 노동관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의 예. 이야기에서 이제 좀 이제 지적되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뭐 경제 혹은 노동 관련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자유시장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에 덧붙여서 뭐 불량식품도 사 먹고 싶은 사람은 네.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제관 어떤 철학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자유주의의 그런 방식인데요. 아주 네. 수구 보수적인 네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유주의를 다 풀어놓으면은 이제 방임으로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약육강식, 이 네. 경쟁에서 네.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회가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네. 거기에 충분히 시장 실패가 있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그런 것들을 올바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도 만들고 네. 과로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52시간 그 근로시간도 제한을 하는 그렇죠. 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마치 자유시장주의고 뭐 경제 활성화 정책인 것처럼 생각하신다라는 게 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라고 얘기는 또 하셨지만 윤 네. 후보도 예. 아주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자, 이재명 후보는 바로 지난 주말 TK 지역 방문했을 때 이 전두환 씨도 경제는 성과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예. 논란과 무리가 빚어졌는데 예. 이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많이 나가셨다. 네, 불필요한 말씀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전두환 씨는 뭐 이 내란 음모죄로 아무튼 국가의 그렇죠. 그 기반을 흔들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나
반성 없이 결국은 네. 본인도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그분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과연 명확하게 있을지 한번 또 따져보면 네. 또 그것도 쉽게 그렇게 공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후보께서 이제 또 TK 지역을 방문하시다 보니까 또 뭐 현장의 분위기상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실 네.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저는 좀 하지 말았어야 될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쓴소리로 듣고. 예. 아유, 오늘 얘기 아주 재밌게 잘 들었는데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예, 놓친 자주 질문이 불러주십시오. 많습니다. 네네. 자, 재보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아직 없는데요. 예정 없으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선대위에 참여해 계신데 본인도 지금 이제 전 의원이신데 예, 예. 또 혹시 재보선이 많이 있으니까 예. 계획 잡히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최입의 공정시장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